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샤인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 정말 반가우신 두 분이죠. 바로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다시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게요. 네, 무슨 저희도 인연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덕분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사실 인생 후반전 어떤 주거에서 살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으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이거에 대해서도 더 알려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럼 공빠공마님,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실버 타운이나 실버 하우스보다는 네. 먼저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 타운인데 이제 알뜰 실버 타운인 건가요, 이게?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실버타운을 축소해서 음.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버타운을 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하죠. 실제 요거에 명칭은 대한- 고령자 복지주택. 이게 정식 명칭이고 네. 흔히들은 알뜰 실버 타운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여쭈었지만 정말 종류가 많아서 여전히 헷갈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공공 실버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지금 얘기하는 알뜰 실버 타운 이게 지금 얘기한 거.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용어와 함께 살짝의 차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똑같습니다. 그냥 다 똑같. 공공 실버 주택도요. 공공 실버주택은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이름이 공공 실버주택이에요. 아.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이름을 로고를 딱 박잖아요. 그쵸.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박으면. 그래서 예전에 2016년, 17년에 선정돼서 만들어진 지금 이름은 고령자 복지주택인데 그때 이름은 공공 실버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도 알고 계셔야 그것도 꽤 되거든요. 한 20여 곳 이상 되기 때문에 공공 실버주택이라는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이후에 2018년 이후로 만들어지는 네, 2018년. 그 주택들은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 좋은 주택이 잘 안 알려지니까 좀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이름을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붙인 거죠. 사실 실제로 그 셋 중에서 알뜰 실버타운이 제일 편하게 다가오기도 네. 하는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 금방 딱 직관적으로 들어오니까. 되게 네. 쉽게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어. 우리만 헷갈려. 그렇네요. 저희 시니어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같은 거다. 네. 근데 그냥 정부 때마다 조금 바뀐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도 검색할 때 알아둘 필요는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용어를 네. 인지는 하고 네. 있어야 되겠네요. 아, 그렇네요. 자, 그러면 신청 자격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누가 그렇죠. 들어갈 수 있냐? 네. 신청 자격은 무조건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무주택이셔야 되고요. 첫 번째 네, 그리고 나이가 65세 이상. 만인 거죠, 기준이. 만이지. 만 나이 네. 네. 65세. 그 딱 그 두 개면 되나요? 아니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네. 저소득 어르신들 위해서 만든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맞추셔야 돼요. 2023년 기준으로 네. 전체 재산, 뭐 자산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총 자산은 2억 5,500만 원 이하셔야 하고요. 월 소득은 1인 기준으로는 234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으로는 네. 300만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소득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소득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웬만하면 다 이제 신청 자격이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무주택이라는 네. 것과 자산이라는 거에서 걸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자산도 사실은 많이 안 걸려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무주택에서 걸리는데 저희가 한 70대, 80대 자가 소유율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니까 50%여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한 75. 그러니까 7, 80대 너무 놀랍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이 뭐 좋은 집이면 좋지만 그렇지도 않으면서 다 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격에서 일단은 탈락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희는 또 그게 안타깝고 안타깝네. 그런 거죠. 그러면 자산 기준으로 보면 네, 2억 우리나라 5천만 전체 가구의 네. 중위값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2억 5천 5백만 원이면 실제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그렇죠. 해당자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월소득이 1인으로 234만 원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중산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안 되는 것이 금방 공바님이 이야기한 그 무주택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나이 들수록 허름한 집이라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후의 주거 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고요. 저희는 이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서 무주택이 돼도 요즘은 소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가불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집이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임대 놓으면 더 힘들어요. 맞네. 임차인들이 갑이에요. 네. 그렇네. 그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 시니어분들은 아직까지 그거에 못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집이 없는 서름을 예전에 너무 당하셔가지고 그렇죠. 무조건 집이 없는 거를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특히 나이 들어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하고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이 정부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대행으로 LH하고 네.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한번 계약하면 일반적으로 2년씩 재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영구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나 똑같아요. 진짜 막 집주인이 자 이제 2년 됐으니까 나가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아니, 거죠. 그렇죠. 기준에만 맞으면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얘기하신? 뭐 자기 집을 가진다 그러면 탈락이죠. 네. 그리고 재산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2억 5,500만 원 이상 그리고 월소득도 많아진다. 네. 그런 경우에도 바로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최소한도로 계약 기간을 사시도록 하고 2+2라 4년은 무조건 사십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추시면은 계속해서 사시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뭐 시니어분들이 갑자기 자산이 늘거다. 그거 상속받나? 그건 아니잖아요. 거의. 그리고 또 소득이 월소득이 그렇게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택 소유만 그렇네. 그것만 변동이 없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의 대행으로 LH하고 네.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 어르신들이 한번 계약하면 일반적으로 2년씩 재계약을 하거든요. 네.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영구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집이나 똑같아요. 진짜 막 집주인이 자 이제 2년 됐으니까 나가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아니, 거죠. 그렇죠. 기준에만 맞으면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얘기하신? 뭐 자기 집을 가진다 그러면 탈락이죠. 네. 그리고 재산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2억 5,500만 원 이상 그리고 월소득도 많아진다. 네. 그런 경우에도 바로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최소한도로 계약 기간을 사시도록 하고 2+2라 4년은 무조건 사십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추시면은 계속해서 사시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뭐 시니어분들이 갑자기 자산이 늘거다. 그거 상속받나? 그건 아니잖아요. 거의. 그리고 또 소득이 월소득이 그렇게 늘어날 일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택 소유만 그렇네. 그것만 변동이 없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공빠공마님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집에 살 때는 그래도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제가 쓰는 뭐 기름값이나 이런 거 빼고는 뭐 전기세 이런 거 빼고는 그러면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갔을 때의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관리비나 공과금. 월세 네. 같은 네. 공과금 그렇죠, 같은 거 그렇죠. 이런 다달이 들어가는 금액 혹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니에요. 부담이 그렇지 정말 않습니다. 적어요. 예를 들면 네, 월세가 한 어느 정도 이제 될까요? 그 보증금하고 월세를 이렇게 연동할 수가 있으니까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는데 보증금으로 대략 한 2천만 원을 할 경우에는 네. 월세가 4만 원, 5만 원 선이고요. 우와. 이걸 또 연동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목돈을 줄이고 월세를 더 내고 싶다 이런 그럴 수 분들이 있죠. 있어요. 그런 분들은 3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할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12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주거급여를 받으시면 월 임대료는 나라에서 거의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알뜰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실 만한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주거급여 신청하시면 해당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증금 한 300만 원 300이? 정도에 월세. 월세는 주거급여로 쓰시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도 나머지 좀 남겠는데요? 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있잖아요. 네. 올해는 1인 기준은 32만 원 나오고 음. 주거급여는 월세로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월세로 내시고 되고 기초연금 32만 원 가지고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국민연금도 받잖아요. 예, 그렇죠. 받으신 분은 또 받으시니까. 네.
기초연금만으로도 32만 원이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 생활은 보장이 된다. 그렇게 맞네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놀란 게 고령자 복지주택에 살면서도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네. 놀랐어요. 일단은 그걸 두 개를 같이 가져갈 수 네, 있군요. 그럼요. 정말. 실제로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3분의 2가 신청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참 그게 어. 안타까워요. 네. 여러분 꼭 보고서 꼭 신청하세요. 네.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만든 이유가 이 어르신들의 노후 주거지에서 건강과 직결되거든요. 네. 주거 여건이 열악한 데 사시면은 몸이 약해지니까 맞아요. 그나마 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뭐 요양비라든지 병원비에서 절약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달에 주거비 10몇만 원, 20몇만 원을 지출하는 게 훨씬 저렴하지 병원비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가는 게 나라에서는 훨씬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연구가 돼 있는 과정이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 취지를 살려서 부양자를 보지 않습니다. 부양 의무자. 예전에는 받지 않나요? 맞아요. 예, 자녀들 그게 때문에 못 작년, 받았어요. 최근에 변했어요. 우와 너무 좋아졌네요. 지금 2, 3년 사이에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을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변해요, 이렇게 조건들이. 그렇기 완화되네요. 때문에, 네, 완화되면서 또 그 대상 폭들은 자꾸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안 되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도 내가 또 혹시 되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알아야 이게 또 나중에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꼭 아시고 신청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주거급여 저도 사실 이거 부모님 때문에 알아봤었거든요. 저희는 시어머님을 이번에 그렇게 해갖고 받게 했어요. 와. 공파공마님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사실 오케이 나 이제 신청하면 왠지 될 것 같아. 그럼 이걸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절차나 방법 같은 것도 안 해봐서 모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어디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참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쵸 어디서 그런데 신청해요? 이제 마이홈에 들어가시면 마이홈. 그 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공주택은 전부 다 올라와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 봤어요. 이제 공과님 매일 들어가고 저는 이제 가끔 들어가 보는데 가끔 들어가는 저희도 어려워요. 그걸 찾기가.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걸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채널 자체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를 다 설명을 해도 저희도 어려운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냥 저희 채널 보세요. 그러거든요. 이게 저희 채널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제일 편해요. 네네. 왜냐하면 다른 채널에서는 이런 나라에서 하는 LH 주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한테 적합한 채널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일반적인 걸 포괄해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은 시니어들은 해당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실버타운에 관계된 그런 사항들은 저희 공파TV에서 올리고,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그 다음에 공공 실버 뭐 이런 LH에 관련된 국민주택, 뭐 행복주택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개도 빠지지 않고 공공임대, 시니어 공공임대 채널에서 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빠공마님 채널에 들어가면 거기에 또 저희가 채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거기 가서 그럼 확인하면 맞아요. 된다는 네, 거죠. 저희가 채널이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이제 실버타운하고 뭐 노후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 위주의 채널이고, 지금 말씀하신 고령자 복지주택과 이런 그 시니어 주택들에 관한 거는 시니어 공공주택 그 채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정말 채널 홍보가 아닙니다. 그냥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제가 영상 올릴 때 제가 찾아가는 방법을 그냥 루틴으로 다 해드리거든요. 사실은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또 영상 끝부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선정 연도별로 지역을 다 해놨어요. 네. 근데 그것만 딱 멈춰놓고 보시면은 어느 지역에서 언제 선정됐기 때문에 언제쯤 모집하겠구나, 이걸 관심만 가지면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힘드시면 자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젊은 분들은 영상을 보여주면 어떻게 찾아가는지 젊은 사람은 쉽습니다. 그래. 네. 네. 아니 근데 어려워.
어렵고 그리고 그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년 전에 이렇게 이제 분양 뭐 이렇게 설립을 한다 뭐 이런 계획들이 올라오고 나면 한 2, 3년 있어야 이제 분양 공고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언제 나올지 알려달라 뭐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달라 막 이러시는데 공무원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공무원이 그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딱 본인 업무로 떨어져야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마이홈에도 올리고 공고도 그렇죠. 하고 이러는 거니까 네. 그 사람하고 통화되기도 어렵지만 그분이 통화를 해서 아, 어디 고령자 복지주택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묻잖아요. 네, 네. 몰라요. 이거예요. 그러네. 담당자도 몰라요. 담당자가 알 수 없는 이유가 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아, 팔로우업만 하는 거지 결정권자가 아니다. 그렇죠. 아. 이게 결제를 올려서 지금 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니까 언제쯤 공고를 해서 언제쯤 모집하면 좋겠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지. 네. 그대로 하라고 할지 아니면 좀 연기하라고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고할 때 이후로 알 수 있는 거지 공고하기 전까지는 네.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기준이 공고일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질문하신 분들이 내가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네. 공고일 전날 집을 파시면 그냥 무주택이 되시는 거고요. 와. 그래서 공고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그럼 미리 정보를 접한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대충 공고가 나겠다 해서 그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그렇죠. 내 집이 있었다 그러면 팔 거 팔고. 그렇죠. 아, 이게 보통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저희가 올려드리는 거에 보면 2021년도에 이것이 나왔다. 그쵸. 네, 그러면은 한 23년 내지 24년도 되면 분양 공고를 하겠구나. 이걸 추측을 하시고 그걸 대비해서 집도 좀 처분하시고 좋네.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기간으로 삼으셔야 되는 그렇네요. 거죠. 그렇네요. 아, 그러면 혹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 고령자 복지주택 중에 이제 곧 오픈하는데 또는 이미 오픈했는데 여기 아직도 미달라서 빈대가 많다. 이런 꿀팁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안타까우셔 벌써. 제 느낌으로는 거의 미달입니다. 거의 미달입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작년에 모집했던 것을 추가 모집을 하면 작년 건 미달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 모집한 거 거의 대부분 다시 추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어르신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 무주택 기준 때문에 중요한 게 본인만 무주택이면 괜찮은 게 아니고요.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아, 그럼 아내분도 남편분도 다 합쳐서 그리고 자식들이나 만약에 세대를 부모님. 같이 하고 있다 세대 그러면 분가를 안 했다면 네. 자식까지 자녀까지. 그래서 미리 공고일 전에 나는 무주택인데 자녀 집에서 살고 있는 분이 의외로 있으셔요. 어머 세대 분가도 안 하시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내가 가고 싶어도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미리 알고 있다가 자녀와 세대 분리가 돼서 혼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무주택이고 단독 세대주 경우에는 훨씬 우대하거든요. 또 네. 혼자 사시는 분들을 모셔야 되니까. 그렇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훨씬 우대합니다. 배점표가 있거든요. 아, 배점표. 아, 거의 미달이다 오히려. 네. 어떤 분들은 저희 채널에도 오셔서 아 다 좋은 거 알겠다. 뭐 누가 모르냐? 그런데 이게 로또 아니냐 막 이러세요. 근데 그래서 진짜 저희가 답답해 죽겠어요. 로또 아니에요. 진짜 로또는커녕 그냥 계속 미달이다. 미달이고 저희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미달로 가면 나라에서도 뭐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없을까 봐 걱정이에요. 근데 점점 이제 어르신들 인구수가 많아지는데 이게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시스템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이제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저희는 걱정이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의외로 외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면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해외에 계신 분들이요? 네. 근데 국내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신다고요? 네.
그리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아요. 저희가 댓글에 어떤 분을 봤냐면 네. 둘이 그 부부가 합쳐가지고 한 달에 한 350 정도 받으신대요. 그런데 여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기준이 지금 뭐가 조금 안 되는지 점검을 받으시려고 저희한테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와,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렇네요. 저희는 정말 그러네. 가셨으면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걸 모르고 또는 아유 그런데 뭐하러 가 막 이러고 사실 안 가셔도 되는 분은 그치, 소득이 짱짱하신 분이 오히려 공부가 되신 거예요. 주거비에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노후에 이걸 벌써 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채널을 얼마나 열심히 보시는지 몰라요. 저희가 참 보면서 고맙기도 하지만 아 진짜 이게 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공부를 안 하셔야 될 분들은 너무 하시고 하셔야 될 분들은 공부를 안 하세요. 진짜 안타까워요.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근데 그분이 작년 기준으로는 안 됐고요. 됐네. 그렇네요. 안 됐는데 작년부터 정부에서도 자꾸 미달이라니까 범위를 넓히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산 총자산 2억 5,500만 원, 월 1인 월소득 234만 원은 영구 임대주택 기준이에요. 네. 그 기준을 국민임대 행복주택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고 네. 작년부터는 국민임대로도 고령자 복지주택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 기준으로 작년까지 이분들이 잘 안 됐었는데 올해는 돼요. 되는 거지. 이게 이분들은 만약에 올해 나오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에서 국민임대로 국민임대. 모집하는 건 지원하시면 되거든요. 된다는 거죠. 아. 이분들은 집을 정리하셨어요.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네. 정말요? 예. 와,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되는 네. 건가요? 해마다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파님도 들어가고 싶어 했다니까요. 저도 진짜 축하합니다. 안 돼, 우리는 조금 더 있어. 아직 젊으신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서 혜택을 못 가져가는 운은 범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영상도 찍었지만, 노후에 여지껏 살았는데, 이제 성적표잖아요. 경제 성적표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다. 그걸 딱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주거비에 돈을 딱 줄이고, 그리고 내가 노후에는 하고 싶은 걸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내 바운드리가 넓어지면서 자유로워져요. 맞아.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활력이 다시 생길 것 같아요, 왠지. 네.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좋은 데에서 살려니까 너무 우울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어떨까. 그렇네요. 여러분, 공빠공마님 채널에 가셔서 시니어 공공주택이라는 요 채널도 구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물론 관심이 높지만 해외에서 역이민 오신 분들이 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아, 들었어요. 네. 그 사실인가요? 사실이고요. 요즘 너무 많이 보이고 심지어는 저희가 최근에 유당마을 그 유당마을. 걷기 행사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하와이에서 있다 오셨나? 호주. 아, 너무 좋은데. 호주에서 있다가 오신 목사님 부부예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시고 너무 만족하시니까 친구분들이 관광버스를 대절하셔가지고 네? 30몇 인승 네. 거기에 단체로 지금 견학. 단체로 와서 실버타운을 보고 가는데 우리를 좀 올 수 있냐 그날 이런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너무 적극적이시다. 그렇게 관심들이 많으세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고창에 다녀왔는데 네. 고창 갔는데 고창도 의외로 외국에서 많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는. 잠깐만요, 공파님, 고창은 되게 멀잖아요, 사실. 우리는 멀다고 느껴지는데 엄청 멀죠.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옆에 슈퍼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멀다고 아무도 안 느끼세요. 정말. 저희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내려가는데 KTX 타면 용산에서 정읍까지 1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렇죠. 그럼 정읍에서 내려서 뭐 30분. 차로 한 30분. 오, 근데 뭐 셔틀 다니고 하니까. 셔틀도 다녀요. 네. 그러면 약 2시간 남짓이면 간다는 그럼요. 얘기네요. 예. 날마다 출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거기서 살다가 볼일 있을 때나 바람 쐬러 갈 때 한 번씩 나가는 거니까 저희가 가보면서 느낀 게 해외에서 사시다가 나이 들어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말 우리나라 말 들으면서 김치 먹고 좀 편안하게 살다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이번에 가자마자 저희랑 딱 가다가 눈길이 마주쳤는데 서로 우리는 이제 자주 갈 때마다 아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을에 오시기로 계약하고 네, 계약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집 다 팔고 이제 들어오신다고 10월에 보자고 따로 가시고 또 와. 식당 갔더니 어떤 분은 뭐 하와이에서 오셨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어디 호주에서 오셨다 그러고 와서 이제 본인이 어디 출신임을 밝히시는 거예요. 많으세요. 그런데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 그렇게 많다. 네. 정작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다 덜하고. 수도권에 몰려 계시잖아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주 지방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지방도 뭐 전혀 가깝다고 얘기하시고 거리 개념이 전혀 틀리시고. 다르네요.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사시는 것들이 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반경 자체가 커요. 그러면 제 생각에 언뜻 생각하기에 미국에 있고 호주, 뭐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계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은데 굳이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게 장점이 그렇게 많을까?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이제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처음엔 몰랐어요. 저희 채널이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낮에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네. 밤에 막 그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누가 보셨나? 우리 시니어들이 잠이 없으신가?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시차가 보시고 다르니까. 네, 보시면서 막 메모하고 보시고 거기는 몇 번씩 보시고 저희가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진짜 볼 게 공바TV밖에 없었대요. 와. 본인들은 공부할 게. 그래서 노트에 필기해가면서 봤다고. 그리고 1년 동안 수십 번 보고 책을 또 한국 서점에 시켜가지고 그 책을 또 받아가지고 책에 맞아요. 공부하고 진짜 학구열들이요 대단하시고. 그렇죠. 실버타운 올가이드도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40년을 그쪽에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오실 생각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두 분 들어가신 분들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가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공파TV를 통해서도 또 소식들을 접하시고는 내가 남은 생은 한국에 가서 한국 친구들 만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음식도 좀 먹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귀소 본능 네. 정말. 그 아버님이 한국인 첫 번째로 라구나 우즈 실버타운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본인이 나올 때쯤 한 2,000세대 한국인들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시니어타운이 우리나라 도시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커요. 2,000세대가 될 정도로 한국인만? 네, 세대로. 그럼 전체는 막 한 몇만 몇만이죠. 세도 네. 20년을 사신 거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분이 공파TV를 보고서 내가 인제 가야 될 때는 한국이다. 그래서 동해 아천원철 실버타운으로 오신 거예요. 동해안 쪽으로. 네. 근데 본인이 올 때 이제 여기 라구나 우즈도 처음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한국 실버타운으로도 처음 온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용감하신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뒤를 딱 봤더니 나 따라온 사람이 벌써 1,000명쯤 됐네, 여기가. 나는 떠난다 이러고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한국으로 가셨는데 왜지? 이러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또 따라오시는 거죠. 선구자적 역할을 하시네요, 어떻게 근데 보면. 그분들 인터뷰해보고 저희가 진짜 좋았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본인의 행복을 찾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시는구나. 주거지를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대단하지 않아요? 같거든요. 근데 나라까지 이렇게 바꾸시는 거는 더더욱.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부인을 설득을 하려고. 그렇지. 설득해야지. 거기서 잘 사시니까. 그럼요. 거기는 뭐 골프장도 잘 돼 있고 너무 잘 돼 있는데 생활비가 부부가 800만 원이 들었대요. 와, 월 800. 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그 할머니 모시고 오려고 내가 생활비 다 되겠다. 당신 돈은 한 푼도 쓰지 마. 무슨 이렇게.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당신 돈은 한 푼도 쓰지 마. 이제 앞으로 내 돈으로 다 쓸게. 이렇게 해갖고 모시고 오셨는데. 근데 왔는데 200이야.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걸 모르셨던 거죠? 용돈까지 해도 한 250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할머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400에서 그 나머지 150도 같이 쓰자고. 그렇지. 좋네요. 되게 귀여우시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외에서도 찾아서 오는데 여러분도 조금 더 공부하시고 이렇게 노트에다가 필기하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다. 여기민 공법엄마님,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한 달 살기 체험해보는 게 굉장히 인기거든요. 생각해보면 어르신들도 한 달 살기 뭐 실버타운 또는 실버하우스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있나요? 있죠. 있어요, 실제? 네, 해주는구나. 이게 이제 체험학습처럼 체험 숙박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버타운에 살기 전에 내가 좀
그 알아보는 시간. 알아보는 네. 시간. 그래서 내가 뭐 열흘이든 짧게는 뭐 아니면 한 달이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예전엔 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대기가 이제 걸려 있는 상태니까 룸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실버타운 입장에서 실버타운 입장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대기가 많이 있으니까. 대기가 많으니까 소위 말해 손님이 차고 넘친다. 그렇죠. 예전엔 공실이 있으니까 체험을 시켜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체험을 시켜드리고 싶어도 빈 주택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체험하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몇 군데가 남아있거든요. 아 그래도 그래도 숨통이 좀 트여 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해 약천온천 실버타운 거기는 체험 숙박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나이에 상관없이 리조트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 뭐 1년이면 한 서너 번은 가거든요. 그래서 음. 실버타운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식당에서 네. 같이 온천에서 온천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이분들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구나. 네, 네. 내가 여기 오면 이렇게 살겠구나. 이런 걸 이제 음. 아실 수 있어요. 그렇네. 거기 가실 수 있고 또 어디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한 네. 데가? 김천에 김천. 월명 성모집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체험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락해 보시고 소정의 비용은 있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있어야죠. 숙박비랑 식비 정도 그렇게 하고 고창에 고창. 서울시내에서 고창타워가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고창타워 안에서는 체험 숙박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거기가 고창 웨일파크 시티라고 이 시니어분들 위한 소도시가 만들어지고 와. 있어요. 그곳은 게르마늄 온천, 석정 온천이 유명하거든요. 나이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석정 온천을 잘 거의 다 알고, 아세요. 그리고 거기는 18홀 골프장 오. 석정일 CC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리조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황토 펜션이라고 힐링 카운티라고 이름을 하거든요. 서울시내에서 고창타워 회사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황토 펜션이에요. 네, 펜션. 그래서 역이민 하신 분들이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황토 펜션 가셨다가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거기서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생활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 집은 체험을 못하지만 내가 살 동네구나 이렇게 체험을 그러네. 하시는 거예요. 맞네요, 맞네요. 거기도 저희가 한 서너 달에 한 번 가거든요. 또 봄, 가을에 너무 예쁜 곳이어서 가는데 여러분들도 거기서 다 숙박하면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거기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 이번에 바뀐 네. 게 또 하나 생긴 게 이건 완전히 이건 진짜 아주 최신 최신 정보. 최신 정보. 네. 이게 몇 개 없어서 아마 금방 나갈 거예요. 네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힐링 카운티 그 황토 펜션 있잖아요. 16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번에 한 80개를 임대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작은 평형은 1억. 그다음에 싸다. 그러니까 전세. 전세. 전세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약간 큰 평형은 평에 따라 좀 다른데 1억부터 뭐 1억 한 5, 6천 그 사이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안에 집기도 다 있어요. 그냥 몸만 가면 돼요. 하물며 집기까지. 네. 그래서 2년 동안은 거기를 내 집으로 삼아서 전세권 설정까지 다 해줘요. 그렇게 살아볼 수 있으면서 내가 실버타운을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와. 이게 지금 80개밖에 없어요. 저희가 2년 전에 이게 생겼으면 저희가 무조건 들어갔어요. 했어요. 저희는 무조건 했는데 2년 전에요? 실버타운 네. 이제 막 올릴 아, 때 네, 네. 저희가 고창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고창에서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네. 있으셨구나. 네. 그래서 고창에 있는 아무 아파트에서나 살으려고 그랬었어요. 네, 저희는 실제로 그 찾아봤거든요. 정도로. 공파 TV가 커져가지고 좀 바빠져가지고. 고창에 네, 가서만- 바쁘지. 그렇네, 맞네. 네. 열심히 유튜브도 하고 싶고 그럼요, 네. 그럼요. 제가 또 한의사로서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어렵긴 한데 저는 진짜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가지 더 팁은 우리가 은퇴하시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직장 구하시기 힘들잖아요. 네. 저희는 한 2, 3년 다녀보니까 기회가 거기에 있다. 그 땅에 있어요. 거기에 그래요? 기회가 있어요. 재취업의 기회가 있어요. 어머, 재취업까지 알아봐 주시고. 거기가 지금 병원이 들어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 후속 병원도 지금 또 부지가 아. 또 있고 또 새로운 뭐 숙박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고 네. 거기가 아직 개발이 반도 못했어요. 아, 그게 이제 몇 년 사이에 다 개발이 될 건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어떤 이제 공직에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네. 거기 시설 하나를 이렇게 맡아서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와. 제2의 인생을 여기서 시작한다 지금. 와, 너무. 근데 이제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좀 또 뭔가 이런 안정감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왜 일본에 가보면
약간 그 젊은 노인이 진짜 노인들을 케어하는 네. 그래서 왜 시니어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네. 거기 가셔서 저 같으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할 때 됐다. 이 생각 저 생각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덜컥 뭐 전원주택을 짓거나 또는 뭐 어디 자연으로 들어가거나 일저지른단 말이에요. 사업하거나 창업하지 마. 오히려 그게 창업하거나 일저지르는 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네. 아, 여기 지금 창업하지 말고. 임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1억 내가 가서 딱 네. 전세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딱 레이더망을 딱 펴고 내가 여기서 일할 자리 없나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지금. 수두룩하다 오히려. 아, 그러니까 딱 봐서 내 수준에 맞고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찾으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어요. 네네. 그 기회로 삼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1억 받아가 또 나오면 돼. 다시 나오면 되고. 응. 그럼 이 1억 보증금이 있는 것은 보증금 이외에 뭐 월세 같은 것도 월세는 없고 없어요? 관리비 정도. 관리비가 이 7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와. 한 달에. 근데 왜냐면 이제 내가 만약에 해외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사놨어. 네. 그럼 거기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리비로 보시면 그런 돼요. 거는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무주택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이- 전혀 상관없어요. 나이도 전혀 그렇죠. 상관없고요. 나이도 그래서 상관없고. 아이디어를 저희가 막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갔다 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형제가 여러 명이면 1억을 모아가지고 별장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야 또 하나는 샤이니님이 하나 사는 거예요. 네. 제가 거기를 그래서 네. 이렇게 그 팀원들하고도 이용하고 그렇죠. 아, 네. 네. 우리도 또 이용 좀 하고 아 우리도 좀 좋다. 네. 또 이렇게 해서 한 서너 팀 돌려서 이렇게 쓰는 돌려서, 거야. 네, 너무 네. 좋지 않아요? 아 그렇네. 거기서 또 대청소를 이렇게 내가 원한다. 그럼 2만 원. 네. 아주 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너무 대청소에 편해. 2만 원이라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또는 지자체적인 힘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황토 펜션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네. 직원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실비 개념으로 조금 그렇죠. 부담을 그 정도만 하시면 하는 거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네. 저희가 가서 고창을 좋아했던 이유가 저는 그곳을 가고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한 명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살 길이 뭔가 그런 곳이다. 네. 왜냐하면 그 게르마늄 온천이 있고 면역 파동력이라고 이 황금 파동석이라고 돌판을 구워가지고 거기에 몸을 이렇게 지지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 구들장에 지지는 것처럼 네. 암 환자들이 온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온천하고 파동력 그리고 거기 운동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아마- 건강한 사람도 가도 좋은데 혹시 누가 아프다 그럼 거기 가야 살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가본 게 3년 전인데 가자마자 오빠님이 그랬어요. 암에 걸렸다. 그냥 무조건 여기 그냥 와야 오자. 사는다.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산 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럼요. 여기 그게 사실은- 고창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단절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세상이랑 단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들은 그래 가서 자연인 할 수 있는데 이 여자가 가서 여자가 가서 혼자서 위험하고 나는 벌레도 무섭고 동물도 무섭고 여기는 인프라가 갖춰져 저희가 자주 가는 이유가 아니 또 고창 자랑이 됐는데 그 고창에서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야. 네. 근데 여기 가는 이유가 그 안에는 이런 방장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온천도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네. 5분만 가면 고창읍이 또 나와요. 아. 그 고창읍 안에 고창읍성이 너무 아름다운 공원이고 네. 고창읍에 예쁜 카페 맛집들이 많아서 이곳에 가면은 자연 속인데 단절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 그러니까 여성 좋다. 시니어들한테는 끝내주는 곳이죠. 천국이네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팁은 진짜 이건 따끈따끈한 어제 결정된 상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네. 거네요. 아직 저희 채널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살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꿀팁, 꿀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이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있고요. 네. 주거급여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의 노후라든지 주거를 보조해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거급여는 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만 되면은 신청하시고 해당되시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준이 우리나라 중위소득이라고 있거든요. 네, 뭐 있더라고요. 해마다 그게 바뀝니다. 해마다 또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해마다 이 중위소득이 발표가 되고 중위소득의 47%로 2023년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범위가 넓어져서 네. 현재는 47%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그 금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한 96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네네. 이것은 그 소득과 자산을 다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거든요. 아. 우리가 기초연금 그러게 하시는 거 아시죠? 네네.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네.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집이 있고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데 일정 금액의 재산은 공제를 해줍니다. 네. 없는 걸로 쳐줘요. 아.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는 9,900만 원. 그러니까 1억 정도의 무슨 월 그 전세 보증금이나 월 보증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그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는 그래서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냐면 지역마다 틀려요. 맞아요. 서울은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인 가구로는 한 33만 원 정도 나오고 또 그 경기 인천 지역 네. 조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 그리고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 한 16만 원 정도 그렇게 좀 차등을 두고 네. 월세가 저렴해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 가장 궁금하신 게 도대체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쉬운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 가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나 네. 이런데 네네네.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도 하고 네. 그러는데 그냥 가면은 내가 누군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신분증? 신분증을 들고 가셔야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됐을 때 받아야 되잖아요. 주거급여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서울 사시는 분들은 33만 원입니다. 그 받으실 통장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살고 있는 그 임대로 사실 경우에 계약서가 있잖아요. 뭐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네. 거기에 이제 보증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확인을 해야 돼서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아.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건 다 발급 받으시면 되고 가서 내가 쓰면 되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중위소득이 47% 정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소득이 여기 해당되는지는 거기 주민센터에서 다 알아봐 주시나요? 그럼요. 오. 그것을 본인이 혼자서 알고 싶다. 네. 그럼 나라에서 너무 잘 해놓았습니다.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보면 네.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나옵니다. 오. 그런데 지금. 이 젊으신 분들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안 되실 확률이 있는데 우리 고령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산은 기본 자산은 빼주거든요. 네, 네, 네. 이걸 모르셔가지고 자기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조건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다음에는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집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 여부 상관없어요. 이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수선비가 나옵니다. 와. 잠깐만.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새 아파트로 입주했어요. 그럼 수선할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나요? 새 아파트는 아마 비싸서 해당이 안 되실 겁니다. 자산 기준. 아니 근데요, 공포 어머님, 시골에 저희 부모님이 충청도 금산에 사시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라고 해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신축은 아니에요. 중간 정도 됐다. 그러면 아파트가 뭐 예를 들어 1억 2천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그런 그것은 이제 급여가 그 나올 수 있어요. 복지로에 넣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넣어봐야 된다. 예를 들면 서울 기준으로는 명확하거든요. 따져볼 필요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9,900만 원은 없는 걸로 쳐주니까 딱 명확하게 나오는데 네. 시골 지역은 그 금액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겠구나.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금액 빼고 그 금액을 또 환산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복지로 들어가서 입력해 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그냥 바로 그냥 나옵니다. 네. 혹시 어르신이 직접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자녀분께 좀 부탁해서 네. 이거 좀 네. 해보자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아, 너무 꿀팁 감사합니다. 돈다발들이. 그런데 제가 이걸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아서 네. 주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사실은 노후에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돈이거든요. 주거비. 주거비. 이것만 절약하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또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알뜰 실버타운 그렇지. 고령자 복지주택 정말 너무 좋거든요. 네. 저는 형평만 되시는 분들은 그걸 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주거급여도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렇네.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으셔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해당자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아, 그러니까 주거급여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나이 상관 사실 없다고 하셨잖아요. 자녀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아도 부모는 독립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와. 그래서 많이 좀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 계속 지난번에. 저는 듣고. 정부 의견을 제가 대신 대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정부 돈을 빼먹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이걸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 자꾸 주거 급여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받으시는 게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네.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추가 지출되는 요양비나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거급여를 미리 일정 금액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자녀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부해 보시고 아니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동사무소 가서 아 내가 주거급여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어르신이 이제 읍사무소 뭐 가셔서 실제로 주거급여 본인 집이 있어요. 좀 간단한 집이. 그래서 거기서 주거급여를 좀 받으셨어요. 그런데 공파공파님 영상을 보면 볼수록 예를 들어 내가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집을 파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가서 월세를 내십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집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주거급여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집이 있으신 분들은 수선비를 제공하는 거라서 수선비. 그냥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예를 들면 도배장판, 네.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지붕이나 뭐 이런 화장실 수선하는데 뭐 대수선, 중수선, 소수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일정 금액을 집 고쳐서 건강하게 사시라고 해드리는 거고 네. 주 목적은 임차입니다. 임대하신 분들의 네. 월세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주거급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옮기실 경우에는 집을 정리하실 것 같고 네. 지금 무주택이니까 그 상태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가시면 그 기준으로 받는 거니까 네. 보증금을 높게 해서 월세를 적게 할 필요 없이 그렇네. 한 3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내고 한 12만 원 정도는 주거급여로 받으셔서 네. 추가로 관리비 조금 내시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대략 넓이가 한 8평 정도 26제곱미터에서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렇네요. 고령자 복지주택 가시면 거기 복지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맞습니다. 또 그런 걸 도와주시거든요. 와. 네, 가셔서 협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은퇴하시고 그 돈으로 전원주택 2, 3억, 4억 빡 들이지 마시고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고령자 복지주택. 네, 저희가 부르짖는 게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어르신들은 왜 집을 팔래지? 저희 엄마 우셨잖아요. 정말 아니 하물며 공파님 어머니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혜택이 있고 엄마는 이렇게 해서 좋은 데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집을 팔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어요. 네. 옛날에 그 서름. 네. 저희 어머님은 혼자 되셨는데 저희가 자녀가 셋이거든요. 네. 근데 형과 저는 외지에 있고 여동생이 가까이에서 사니까 두 분이 사실 때는 두 분이서 의지하고 사시면 되는데 혼자 되면 자녀들 다 걱정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머님 집을 정리를 하고 그 집을 정리한 돈으로 우리 여동생 집 옆에 월세로 이렇게 얻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이 여동생이랑 이제 조카랑 네. 엄마랑 의지하면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거급여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기준이 어차피 저희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렇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안 보거든요. 2018년부터 네.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와. 이게 자녀들 소득이나 재산을 안 보기 때문에 네. 저나 제 형이나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여동생도.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재산으로만 보니까 그렇네. 거기는 뭐 지방 광역시여서 7,700만 원이더라고요. 네. 넣어보니까 제로예요. 재산. 와. 근데 어머님 받으시는 게 기초연금밖에 없으니까 해당이 되죠. 그러네. 일단 그러면 그걸로 또 월세 내고 사시면 되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은 사실 한 20만 원, 30만 원이 더 생긴다 그러면 또 큰 보탬이 되거든요. 네.
똑똑하다.